번째 양리 요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물의 용량부터 나갈 건데요. 자, 약물의 용량. 자, 약물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학에서 독약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용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치료만큼의 효과를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약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상용량 또는 치료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약. 자, 근데 그것만큼의 우리가 먹었는데 약물의 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기에 최소량은 뭐라고 하냐면 최소 유효량. 그쵸? 만약에 약을 50ml만 먹으면 딱 치료가가 좋은데 우리가 안 먹은 건 아니고 조금 최소한 딱 먹었을 때 요 정도의 그냥 간의 기별은 갔네. 그게 뭐냐면 최소 유효량. 자, 그 다음에 아무 작용도 나지 않은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먹긴 먹었는데 이거 입술만 죽였나? 기별도 안 가는 걸 뭐라고 한다? 한량. 아무 작용도 나타나지 않은 최대량. 먹긴 먹었지만 우리가 아무 작용도 나타나지 않은 최대량을 뭐라고 하냐면 한량. 자, 근데 먹긴 먹었는데 자 50 정도만 먹으면 됐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더 먹고 더 먹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만 먹으면 끝이야. 여기서 더 먹으면 큰일 나. 그게 뭐냐면 최대 유효량, 극량이네요. 위험하지 않게 질병 치료에 투약할 수 있는 최고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나 약사가 처방했을 때 하루에 뭐 6시간 간격으로 몇 번까지만 드세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뭐예요? 최대 유효량, 극량이에요. 여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중독량이 되는 거죠. 중독을 일으키는 최소량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량. 자, 중독량을 넘어서 갔다. 그러면은 내량. 그다음에 우리가 내량을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사량. 우리가 죽을 쌀을 써서 죽게 되는 최소의 양을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에 따라서 얼만큼의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서 한량, 최소 유효량, 상용량, 최대 유효량, 중독량, 내량, 치사량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1단원에서는 사실 이런 의미, 어떤 작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많이 지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그 문제도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요 병용 효과. 병용이 뭐냐면, 두 가지 약물을 같이 먹었을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한꺼번에 이게 두 가지 약물을 먹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일부러라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가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했을 때 효과가 개개의 약물에 작용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합입니다. 합. 가가 우리가 합가자야, 합가. 그래서 더하기. 1 플러스 2는 1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2. 정말 합과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상가작용. 그래서 우리가 합가. 자, 그다음에 상승은 뭐예요? 두 가지 이상 약물을 병용했는데 개개의 약물 나타나는 작용 합이 합보다 큰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먹고 이거 먹었더니 우리가 생각보다 원치 않게 더 이만큼이나 플러스 10이나 더 많은 우리가 경우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승했다. 상승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타민 D랑 우리가 칼슘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철분이랑 비타민 C 같은 걸 같이 먹었을 때도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걸 보통 상승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기항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항이 거부할 항이에요. 두 가지 이상 약물을 병원에서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감소, 키워드는 뭐예요? 감소 또는 상쇄,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기항.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뚝 효과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1 플러스 1 했더니 마이너스 10이 훅 돼버리는 걸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모르핀처럼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됐을 때 해독작용으로 기랑 날록손을 써서 그 기능을 상쇄, 감소시켜버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보통 기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병용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작용 세 가지 상가, 합, 상승, 합보다 큰 기랑, 감소, 상쇄 요거 키워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구,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복용 방법이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략. 우리가 무략을 흔들어서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변질될 수 있으니까 입을 대고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자, 기름약은 우리가 보통은 먹인 후에 뜨거운 차를 먹인다 해서 흡수를 좀 높이거나 좀 우리가 니글거릴 수 있으니까 차게서 먹는다. 자, 그 다음에 치아에 착색되는 약. 우리가 이제 철분제 액체로 된 거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착색되는 약은 어때요? 우리가 입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치아를 좀 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빨대를 사용해서 구강 깊이에서 쪽 빨아먹고 그냥 꿀떡 삼킬 수 있게 해서 최대한 입에 머물지 않게끔 도와주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변을 보면 검붉은색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볼 때 검은색 변을 볼 수가 있다. 그건 괜찮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혓바늘이 돋았을 때는 입안을 물고 있게 한다. 그쵸? 좀 흡수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설하 투여제. 우리가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는 이렇게 써놨지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혀민. 그래서 우리가 협신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빨리 혈류를 흡수돼서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강으로 먹으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서 다시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흡수해서 간에서 대사해서 혈류 들어가까지 너무 오래 걸리면 그동안 협심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장이 힘들어 깨꼬닥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통 빨리 혈류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R 하면은 혀 밑에 들어가 있는 곳이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흡수를 시켜서 빨리 혈류를 조금 들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설하 투여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 녹여서 먹는다면 녹여서 삼킨다 물에 꿀떡 넘긴다 XX. 그래서 우리가 혀 아래 넣고 우리가 녹여 먹는다. 자, 그 다음에 루골융액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에서 보통 투여하는 거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 투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트마운 요맥 같은 경우에는 생리식염수에다 칼슘 및 칼륨이 들어있는 수액 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것들 이런 거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정의에는 연용 효과가 있어요. 연용 효과. 그 다음에 과민성. 약물 알레르기,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약물에 대해서 병적 알레르기, 항원과 항체 반응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항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냥 균이죠. 균이 들어와서 항체, 내 몸에 있는 군대랑 열심히 싸우다 보면 어때요?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이제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콧물 나다 말아야 되는데 콧물이 질질질 샌다든지 기침이 조금만 되는데 기침을 계속해서 발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보통은 이런 과민성 약물 알레르기죠. 그래서 아나필락시성이나 급속 중증 과민증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 나올 항히스타민 제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반응인 거죠.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축적작용. 축적작용은 뭔가요? 그러면 쌓아놓는 거예요. 이 그림과 같이 우리가 좀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독 이렇게 디곡신이라는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면은 체내에 축적해서 중독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잘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서. 그래서 디곡신을 투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존의 혈류량을 뽑아서 얼만큼의 디곡신 용량이 남아있는지 내 체내에 확인을 한 다음에 또 그에 맞는 용량을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축적하면 뭐예요? 쌓는다. 몸에 쌓아놓는다. 축적작용. 그 다음에 의존성은 우리가 약물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만성중독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하게 갈망하는 거를 의존이라고 한다. 매우 의존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그쵸? 자, 그 다음에 내성은 우리가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냐면 항생제 결핵약이 있어요. 자, 이는 뭐냐면 약물을 장시간 계속 연용할 경우에 우리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키워드가 상용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현상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먹어서 우리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당히 먹다가 끊어버리면 그 균이 힘을 키워서 다음에 그만큼의 약을 넣었을 때 듣지 않아. 그래서 더 많은 약을 투여해야 되는 거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단 현상은 우리가 뭐예요?
약물의 연용을 중지하면 그걸로 갈망하거나 신체적으로 오심구토, 전신경련 혼수, 그다음에 불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를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중독은 주기적으로 만성적인 약물을 남용, 정신적, 신체적 의존 현상을 중독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자, 오용은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이제 의도치 않지만 흔한 약물을 부적절하게 자가 사용을 막 하면서 급성이나 만성 독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오용. 그래서 우리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에 뭐가 있었냐? 앞부분에 이중잠금장치. 뭐를? 마약 같은 경우에. 그죠? 마약을 이중잠금장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용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으로 남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용과 남용을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오남용이라고 사실은 같이 많이 붙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용과 남용을 끝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자, 2부터 실제 약물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